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오늘은 피부과에서 색소 침착이 생겼을 때 하는 치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드름 발생하고 나서 여드름 있던 부위가 거뭇거뭇해지면서 착색이 남았거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접촉 피부염이 있던 부위가 거뭇거뭇해지거나 또 화상을 입은 부위가 까매진다든지 또 우리 모기 물린 부위가 거뭇거뭇해지고 점 제거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검게 된 적 한두 번 다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붉은 뭔가의 염증 반응이 있던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 안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피부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자극을 받아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멜라닌 색소가 표피 각질세포로 전달이 되고 또 일부는 우리 진피 쪽으로 떨어져 내려오면서 대식세포라는 거에 잡아 먹히게 돼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오히려 더 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염증 후 색소 침착은 염증 정도가 심하거나 피부가 원래 검을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이러한 색소 침착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기에 피부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색소 침착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최대한 빨리 가라앉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운데 그냥 피부과 가기 귀찮아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런 염증들이 다 색소 침착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해서 피부 턴오버를 증가시켜서 피부가 원래 피부색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때도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겁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는 자외선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피부보다 더 착색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특히 선크림이 여드름 악화시킨다고 안 바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드름 붉은 자국이 자외선을 받으면 대부분 다 착색으로 남기 때문에 신경 써서 발라야지 되고, 또 자외선이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 안쪽의 염증을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꼭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생긴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될 만한 피부과 치료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레이저 토닝 치료입니다. 급성기 염증 반응이 지나고 이미 검은 색소 침착이 생겼다고 하면 레이저 토닝을 이용해서 피부에 자극 없이 멜라닌 색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 토닝 기전은 피부에 딱지가 생긴다든지 그런 시술은 아니고 멜라닌 세포의 자극은 없이 이미 생긴 멜라닌 색소만을 이렇게 자극 없이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Q 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토닝 되게 종류가 많던데 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토닝은 보통은 레이저 토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Q 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아주 짧은 펄스 폭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자극 없이 딱지 생기지 않게 약하게 여러 번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면 레이저 토닝 10회 이런 치료를 권유받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색소 침착은 너무 빨리 딱지 만들어서 제거하고자 하면 오히려 더 까맣게 올라오거나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조심스럽게 여러 번 치료를 해야 합니다. 환자마다 피부 상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 정도도 다르고 그 엔디아그 레이저 장비도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술자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시술입니다. 요즘 병원마다 피코 레이저를 이용한 피코 토닝, 그리고 진피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토닝으로 유도하는 제네시스 토닝, 다양한 이런 복합적인 레이저를 통해서 한 가지 하면 그냥 레이저 토닝, 2가지 하면 듀얼 토닝, 3가지 하면 트리플 토닝, 쿼터 토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토닝은 앞서 말씀드린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토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V빔 등의 혈관 레이저입니다.
됩니다.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기 붉은 자국을 치료할 수 있고 이 붉은 자국이 더 심한 색소 침착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염증이 심하고 피부 안쪽에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을수록 색소 침착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선택적으로 혈관을 좀 줄여주고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주고 붉은 자국을 조기에 잡으면 색소 침착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안 오면서 빨갛게 보일 때 그때 하면은 더 효과가 좋겠네요. 네, 혈관 레이저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검게 변해버린 색소 침착보다는 조기에 검붉은 색소 침착일 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의 경우도 이제 초기에 이런 검붉은 여드름 자국일 때 V빔을 하면 색소 침착이라든지 심하게 이런 함몰된 흉터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여드름이 더 올라오는 것도 줄여줘서 여드름 색소 침착이나 검붉은 자국일 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화학적 필링입니다. 각질 제거를 통해서 피부 턴오버를 증가시켜서 이런 멜라닌 색소가 표피에 있는 것을 빨리 배출시키는 과정으로 색소 침착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스킨 스케일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박피 용액을 이용해서 이런 각질 제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나 색소 침착 정도에 따라서 의사의 진단하에 적절한 화학적 박피 제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피부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분 관리 등이 들어가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이런 색소 침착을 없애겠다고 무분별하게 각질 제거를 하거나 필링을 하게 되면 자극이 돼서 오히려 더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색소 침착에 미백 연고 같은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레이저 토닝이나 혈관 레이저에 앞서서 처방을 해드리는 것이 미백 연고거든요. 레이저를 가끔씩 오셔서 받으시는 것보다 이런 미백 연고 제제를 매일매일 집에서 잘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미백 연고 자체가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성분과 트레티노인 그리고 하이드로콜티손 등의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미백 효능을 보이는 연고인데요. 이 연고는 각질을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도와주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형성하는 과정도 차단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과정으로 미백 효과를 보입니다. 국내에서 처방되는 연고로는 멜라논, 트리루스트라, 트리루마 등의 연고로 처방이 되곤 합니다. 이런 미백 연고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지 되는데요. 빨리 없애겠다고 색소 부위에 듬뿍듬뿍 바르게 되면 오히려 자극이 돼서 더 빨개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색소 침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사용하시고 처음 사용할 때는 굉장히 쌀알 만큼 소량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피부가 민감하시다고 하면 보습제나 기초 제품을 다 바르고 나서 그 부위에만 색소 침착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시고 만약에 자극이 되는 것 같으면 며칠 중단을 해서 피부 장벽을 정상화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저는 미백 연고 발라도 잘 모르겠던데. 네. 보통 이런 미백 연고는 2-3개월 정도 충분하게 사용을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각질세포 그런 턴오버 주기를 따라서 멜라닌이 피부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없다면 꾸준하게 계속 사용해도 되고요. 단지 자극이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꼭 사용을 중단했다가 피부를 충분하게 회복시킨 후에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색소 침착에 대해서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색소 침착 없이 맑은 피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 tonight. Better